자, 그럼 3명을 한번 느끼시는 대로 예. 매사에 긍정적이다. 안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긴 안 하지.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프로님 내면의 에너지나 아니면 과시욕, 무대 욕구 이런 게 있으세요? 하나 대범한 척하면서 집에 가서 댓글 다 보고 싫어요 누르고. 보통 글씨를 이제 서양 학자들이 하는 은밀한 거 좀 비밀 이렇게 하는데 정프로님은 하단이 강해요. 그러니까 좀 비밀스러운 게 많거나 은밀한 거를 좋아하시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저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뭐 세 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 비밀이 혹시 뽀록 날까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신과 함께.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요? 습관도 바꿔야 될 거고 옛날에 뭐 관상을 바꾸라고 관상 부자가 될 상인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은 글씨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필적학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법조인으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시고 네. 굉장히 높은 검사 출신이세요. 네.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서 차장검사면 네. 남부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데 아니야. 그러네. 거의 차장검사시면 어우 덜덜 덜덜. 한 우리 구본진 변호사님 모시고 글씨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왜 이걸 하시는지 느낌이 오네요. 네. 이게 저 범죄자들 오면 진술서 쓰잖아요. 자술 뭐 이렇게 하면 얘는 딱 뭐야 자범이야. 이거는 저 진짜 사정이 좀 있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다가 이건 구류야. 여기까지 오신 거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필적 감정. 그 글씨만 딱 봐도 얘네들 이제 무슨 범죄자인지 느낌이 이제 오시는 거죠. 뭐.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강력부 검사를 했거든요. 예. 그 강력부 검사. 강력부라는 게 깡패 따라잡고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강력부가 조직폭력, 마약, 살인 이 세 가지 범죄를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그 사건들 수는 적고 대신에 이제 사건이 그 비중이 크니까 이제 꼭 입증을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증거를 탄탄히 만드는 그런 범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필 진술서를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백하는 경우에 자필 진술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부인을 하더라도 유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다가 제가 독특한 글씨들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범죄와 글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선량한 일반인에게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필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가 뭐 무면허 운전부터 살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강력부가 다루는 범죄는 강력한 범죄죠. 그 특별하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루죠. 그래서 그분들의 글씨를 보면서 이게 뭔가 글씨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패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글씨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래요? 제가 놀랬던 게 그때 제가 조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죽인 정신병 환자였는데 조사를 하는데 어머니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왜 어머니를 죽였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로봇을 때려 눕힌 건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글씨를 써봐라 그랬더니 그 글자 하나가 거의 A4지 하나 가깝게 크게 쓰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는데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신병자였던 거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어머니를 그냥 죽였는데 그런 식으로 독특한 글씨 나타나죠. 네네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 글씨를 워낙 이제 뭐 타이핑을 많이 하고 네.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듣게 되는데 그렇죠. 예. 전에는 진짜 집에서 어머나 아버님이나 선생님이 너 인마 글씨가 이게 뭐야 이거 자루 때리고 벌 세우고 학원도 있었어요. 학원 네. 서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평균적으로 글씨가 다 미려하고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큰형님도 글씨 굉장히 잘 썼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못 쓰거든요. 세대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면 글씨체가 이거 잘 썼네. 그런 확률이 그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새칭 개발세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글씨체와 좋은 성격이 꼭 합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글씨가 드리거든요. 예쁘고 잘생겨서 사람이 좋다면 옛날에는 좋은 그렇죠. 사람 천지였겠네. 네. 반대로 21세기는 나쁜 놈들 드글드글하네. 네.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 근데 이제 글씨라는 게 이제 예쁘고 정돈된 글씨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꼭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이나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글씨를 보면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의 인격이 뭐 낮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약간 관점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씨 연습이 인성을 바꾸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글씨의 기능을 두 개로 보는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는 인격 수양.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글씨는 이제 수명이 다 했죠. 인격 수양, 그러니까 내면을 바꾸는 수단으로서의 글씨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적이란 단어를 들어본 거는 예전에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필적 감정해 갖고 예,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진범만 친필이냐, 아니냐. 예. 요런 거 이제 구분할 때 필적 감정 요 정도 단어는 저희가 좀 익숙한데 예. 이 필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이게 분석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이랄까요. 그러니까 감정과 그렇죠. 분석은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적 필적 분석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복수의 글씨를 놓고 이게 동일인의 것이냐 아니냐를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는 필적 학이라고 하는 필적 그 분석은 글씨를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어떠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죠. 좀 다르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쭉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 대체로 맞습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굉장히 정확해요. 정보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 이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제가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후에는- 가끔씩 만나는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저한테 자기 글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딸이 저를 만나러 간다 했더니 필적 분석을 받아갖고 와라. 자기 아빠야 아니면 자기야? 자기 글씨- 아빠 거를. 아빠 글씨를 아빠. 그래서 보여주는 제가 쭉 설명했더니 걔가 놀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제가 알고 있던 그 친구의 성격과 좀 달랐어요. 그 사실은. 필적에 필적에서 나타나는 나오는 성격은 예.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거였어요. 사실 저도 전 친구니까 몰랐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되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고 나와요. 글씨를 분석하면. 네. 근데 저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네. 저랑 친한 친구니까 그냥 늘 그냥 웃고 지내고 해서 몰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지? 이럴 수는 있겠네요. 네.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그분은 지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인이니까 어느 정도의 선입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봐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혀 모르는 저희만 하더라도 뭐 언론에도 아니 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임프레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타인인데 변호사님만 모르고 우리 셋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 예. 대해서. 이 사람 오래 사귄 거지. 우리 직원 중에 한 5년 된 직원 있잖아. 네. 그럼 여기다 놓고 써봐. 그러면 테스트 해가지고 와 맞아. 어떻게 알았지? 모르는 분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그럼요.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럼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TV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유퀴즈 PD가 나오시죠? 유퀴즈. 거기 말고 딴 데도 나간 네.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딴 와. 프로그램인데 와. 저한테 이제 글씨 3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냐. 그래서 네.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그 살인범으로 유명한 사람의 글씨인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본 글씨다. 그리고 그건 빼고. 제껴놓고 2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연쇄 살인범의 글씨 거다. 그리고 어머나. 또 하나는 잡범의 글씨 거다라고 했어요. 이야. 근데 연쇄 살인범의 글씨가 김대두의 글씨였고 네. 잡범이 신창원의 글씨였습니다. 신창호는 잡범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둑은 도둑이지. 죽이지는 저는 않았. 그냥 그 잡범류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강력범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차장검사 시절에 만나지 않을 만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강력부에선 건드리지 않는 신창호는 사실 신창원 그분은 뭐 잡범이라고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사실은 도주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범죄 자체는 잡범이죠. 네, 네. 근데 김대두의 글씨를 저는 김대두란 사람 이름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지만 네. 김대두란 사람이
17명을 죽였나 그렇죠. 그렇죠. 75년도에. 네. 근데 근대도의 글씨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네. 그 뒤에 못 봤어요. 네. 딱 그때 보고 못 봤는데 그 찍혀 있을 겁니다 지금. 뭘 보면 그걸 그럼 알 수 옛날 있지? 사람이 글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준으로도 당연히 분석이 가능. 그 그렇죠. 성향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의 김정은 글씨를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아 글씨를 보신 적이 있군요. 네, 김정은 글씨를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때 국방부에서 어. 2017년도에 문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공식 의뢰가 온 거예요. 아, 이 사람 네,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달라. 분석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글씨를 분석해서 써준 적이 있어요 보고서를.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네,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답이 뭐냐면 제가 김정은 거를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때 트럼프의 글씨까지 뒤에 써가지고 보냈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전쟁은 안 일으킬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걸 글씨에서 유추한다. 예. 지금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얘기를 하자면 가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냐 시진핑 글씨. 이런 얘기 제가 시진핑 글씨를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침략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침략 안 할 거예요. 그걸 그거 왜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아주 강하지 않고 그리고 시진핑이?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제가 김정은이 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도발만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사람이 충동성도 강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개의치 않고 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멋대로 하고 이런 게 강하지만 현실 감각이 있고 용기가 아주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저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시진핑은 안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일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레코드를 가지고 글씨 분석을 답을 내놓고 맞추는 건 아닌 거죠. 네. 예전 대통령들 글씨도 보셨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냥 사진으로 안 봐도 그 글씨라고 하는 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일 그렇죠. 텐데 네.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성격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누구나 없어요. 대충 다 알긴 알죠. 근데 그 성격과 그 글씨가 왜 그렇게 매치되는 겁니까? 글씨가 필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압? 누르는 힘이라고 하죠.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직선 위주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각이 많이 져 있고 이게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군인의 글씨라고 보는데 강직함, 강인함 이런 필압.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세로선이 마지막까지 쭉 길게 오는 건데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 특징들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세 사람을 잘 살아보세. 이런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이네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글씨죠. 둘 다. 이명박 대통령도 네, 그렇죠. 약간 이게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스스네. 뭐랄까 실전적인, 추상적이지 않고 예, 아주 네, 일을 실용적인. 잘하는 사람의 글씨죠. 그런 분들이 보통 기업이나 공무원을 해도 성공하죠. 반면에 그러면 정치가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필책의 특징이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글씨를 많이 쓰셨거든요. 서예를. 그렇죠. 서예도 많이 되게 유려하죠. 그러니까 곡선 위주의 글씨예요. 그래서 누구랑 잘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글씨를 많이 써본 연습을 많이 한 글씨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글씨는 정반대죠. 어떠냐면 이분도 붓글씨를 썼는데 종이를 꽉 채우는 그냥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대도무문. 네, 대도무문.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분의 글씨를 대도무문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법과 맞지 않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법, 일반적인 법과 맞지 통이 무지무지 여백을 크죠. 전혀 고려치 않은. 네 글자 써야 되는데 한 글자 쓰고 나면 벌써 3분의 2가 차버리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통이 크고 그리고 꾸밈이 없고 그냥 그런 글씨죠. 그분의 성향이 그러니까 색이 약하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어려운 글씨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대통령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저희도 이제 글씨를 미리 이제 써서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엠프로님 글씨고요. 네. 잘 썼다. 잘 썼어요. 보여주는 줄 알았으면 더 잘 일부러 잘 쓸 걸 그랬네. 이진우.
네, 이게 정프로님 글씨입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스타일.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세 명을 한번 느끼시는 대로. 예. 음. 어차피 저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프로 TV 한 번도 안 안 보셨대요. 보시는 분이라. 다행이다. 선입견 한 번은 없음. 아니거든. 이번에 이제 섭외 온다면 두 번쯤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네. 영상에서 보여지는 성격이나 이런 거하고 다를 수 실제는 있어요. 달라요. 네. 다를 수 있죠. 김프로님 글씨 우선 속도가 빨라요. 그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머리가 좋고 성격이 좀 급하다. 빨리 쓴다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글씨 속도가 이렇게 오르려면 글씨 그거 속도 어떻게 빠른지 아세요? 빨리 쓰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쓰는 거 제시도 않으셨잖아요. 아 근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씨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음 글씨 글자로 속도를 알수 넘어가 있죠. 이러고 그냥 막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글씨가 크거나 작으면 글씨 크게 빨리 못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글씨가 해야 된다. 이어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약자로 네. 쓰거나 이러면 또 글씨가 빠른 거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또박또박 쓰면 느린 거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긍정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45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매사에 긍정적이다. 사실 안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긴 안 하지.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낙천적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시고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본인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야 그거 해도 되잖아 왜 안 해? 이 바보들 되는 거야.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근데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마이클 잭슨이 이제 M자를 쓸 때 처음에 꼭지점이 3개잖아요. 깍지점 위에 2개, 네. 2개가 거의 90도로 올라갑니다. M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타이거 우즈가 한 60도쯤 올라갈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말씀하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약간 무모할 수 있어요. 근데 김프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딱 적당한 높이. 그러니까 높이도 그렇고 다른 걸로 그가 보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이 들면요. 규칙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보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글씨체라는 게 이제 모든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다른 걸로 보완을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가 강한 사람인데 정밀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렇게 그거 굉장히 상충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대충 성공한다고 알겠어요. 하는데 약간 글씨가 예. 우상향하는 느낌. 우상향을 많이 느낌. 하시는 편이에요. 그게 각도가 높을수록 예. 긍정적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강하다. 뭐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히읗자 있죠. 여기서 한 사람 이렇게 쓰시는데 히읗자의 꼭지가 굉장히 큽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옆면형 글씨라 해서 이제 글씨를 시작을 해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 쓴다. 그런 게 강해요. 근데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 통찰력이 있고 뭐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네. 이프로님도 아까 그 김프로님이랑 되게 좀 유사한 면이 강해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김프로님보다는 좀 모난 부분이 별로 없어 좀 더 부드러운. 근데 역시 글씨가 커서 좀 이렇게 화통하시다, 좀 대범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일의 완성도라는 면에서는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완성도 있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우상향의 글씨를 가지고 있고요. 내면의 에너지나 아니면 과시욕, 무대 욕구 이런 게 있으세요. 은근히 있지.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있지. 이미지 관리. 대범한 척하면서 집에 가서 댓글 다 보고 싫어요 누르고. 야, 이거 댓글 좀 어떻게 지울 수 없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상당히 스테이블하세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범죄자가 이렇게 쓰면 무슨 범죄입니까 대충? 뭐 무면허 운전 정도. 아니 무면은 아니고 운전을 함부로 하긴 해요. 맞아. 저 김프로님하고 저와 가장 특징은 저하고 비슷해. 아, 진짜 그러네. 통이 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운전 같은 거 신경을 안 써요. 네, 통이 크니까 네. 세세한 부분에는 진짜 그러네. 좀 약할 수 있죠. 우리 둘은 진짜 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무신경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네. 통이 크고 그러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글씨가 큰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 다시 정도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글씨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 이 정도 쓰라고 하면 그렇게 쓰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면에 딱 그게 채우려는 꼭 욕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정프로 거 편.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프로 거 보여주십시오. 정프로님 글씨고요. 아 그렇구나. 아, 잘 안 그러네. 채우는 정프로님 적게 쓰시죠. 환경 생각해야죠. 종이는 뭐 공짜입니까? 네. 자, 정프로 필적 감정 들어, 필적 정-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정프로님 제일 궁금해, 좀 정프로.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우시고 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하다, 좀 더 내면에 충실하다 아. 그럴 수 있고요. 좀 더 이런 분들이 좀 실수가 적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래요? 이렇게 통이 크지 않으니까 뭘 보면 그게 보입니까? 글씨 크기가 우선 그렇고요. 아, 크기가. 근데 아주 작은 글씨는 아닌데 네. 아무튼 근데 좀 더 부드러우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운 맞는 것 편이에요. 부드럽다. 맞아요. 예.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가 큰 편이고 내면의 에너지는 뭘 보면 그러니까 뭐 이응자나 미음자가 크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 지금 미음자가 크죠. 이응자도 크고. 그게 나타나는 예. 거야. 보통 글씨를 이제 서양 학자들이 알파벳을 상중 하로 나누어서 상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 중간은 현실, 하는 은밀한 거, 좀 비밀 이렇게 하는데 정프로님은 하단이 강해요. 그러니까 좀 비밀스러운 게 많거나 은밀한 거를 비밀스러운 게 많은 좋아하시거나 이럴 수 사람이에요, 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 저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세 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네. 뭐 있는 대로 말씀을 야. 드리는 거고. 예. 그 비밀이 혹시 뽀록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철저하죠. 세심해. 예, 세심하고 이게 꼼꼼하니까. 보면 이응자를 완전히 닫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보안 유지하네.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글씨가 그럼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성격도 변하죠. 그 성격도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네.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그러니까 초년, 유년의 글씨가 지나면 보통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별로 안 변한다고 말을 하죠. 제가 그 성균관대를 세운 심산 김창숙이라는 분이 10대에 쓴 글씨와 80세에 쓴 글씨가 제가 있거든요. 거의 네. 똑같습니다. 많이 안 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변하려면 본인이 많이 변하거나 네. 아니면 글씨 연습을 많이 해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바꾸는 제가 성격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변화하게 되면 글씨도 바뀝니까? 그럼요. 성격이 그러니까 바뀌면 글씨가 뇌의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렐름 플레이어라고 한 독일 학자가 한 말이 뇌의 흔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잘 쓰는지의 문제는 사실 두 가지의 문제예요. 뇌와 손. 그러니까 손의 근육의 발달을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뇌가 발달을 잘 써요. 근데 서양이 이렇게 하냐면 서양 애들이 자꾸 글씨가 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를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입에 물고 쓰거나 발가락에 끼고 쓰거나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특징은 똑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물론 훨씬 좀 못 쓰죠. 하지만 패턴은 같다. 특징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뇌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또 투자나 부에 관심들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되니까 부자들의 글씨 공통점도 있습니까? 한글로는 정주영, 이병철 이분들이 이제 최고의 부자이기도 했지만 네. 글씨로 봐도 사실 최고의 글씨죠. 부티가 흘러요? 정주영 회장님의 글씨를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네. 거의 썼을 무하게 것 같지는 가까운. 않은데. 무하게 가까운 분이라. 그분이 쓴 서예 글씨가 현대중공업인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굉장히 못 썼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북글씨를 말하는 게 기교가 아니죠. 아니라 네, 그렇죠. 그냥 글반 생활 글씨가 글씨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의 글씨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면이세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씨를 보면 대인인지 소인인지 알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글씨를 좀 많이 본 사람들은 네. 그 정도 쉽게 봅니다. 근데 글씨를 보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20세기 최고의 인물이에요. 글씨로만 보면. 네, 글씨로 보면.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최고의 글씨예요. 저희가 이서 좀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그런 평가를 만들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선이 길죠. 네. 아까 부자의 글씨랑 연관의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글씨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 가로선 그리고 우상향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향과 긴 가로선. 그러니까 긍정적 맞아요. 사고를 하면 우상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면 긴 가로선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성공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성공을 못 해요. 근데 정주영 글씨를 보면 가로선 무지하게 길죠. 우상향 확실하죠. 그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읗자의 꼭지가 되게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로선이 깁니다. 일의 완성도가 네. 무지하게 높죠. 그다음에 이제 미음자를 보시면 미음자가 이제 규팅이 4개인데 오른쪽 위에 규팅은 약간 각이 좀 덜 져 있고요. 마지막에를 굳게 닫습니다. 이게 부자의 글씨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구자가 이거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는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 그게 약간의 좀 포용력 그리고 변화의 적응력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마지막을 굳게 닫으면 절약을 한다 그러죠. 일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진 않기 때문에 미음자가 전형적인 글씨죠. 이제 뭐 총자에서 오자의 마지막을 꺾습니다. 이게 결단력, 일의 완성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글씨 그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필적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필적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글씨를 만들려고 해도 이 이상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고의 글씨를 만들려고 해도 네. 그 글씨는 만들기 힘들다. 이 정도 이상을 못 필적 만들 것 분석의 입장에서 네. 최고의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갖춘 글씨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정 회장님이 이제 현대그룹이라는 아주 대단한 회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한글 글씨를 남긴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이병철 회장님은 글씨로만 보면 정주영 회장님 글씨가 좀 더 전 좋다고 보고요. 근데 삼성이 크게 된 데는 네. 이병철 회장의 다음 된 이건희 회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글씨는 이병철 회장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이분의 글씨는 그러니까 경직도 있지 않아요. 천재의 글씨예요. 아주 그래요? 머리 좋은, 그러니까 아주 머리 좋고 이렇게 모르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런 탁월한 글씨예요. 그러니까 이 두 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첫 때는 이병철 회장이 그런 부를 일구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라는 탁월한 천재가 다시 그거를 꽃피우고. 직업별로도 그러면 이게 글씨가 좀 다릅니까? 예를 들어 그럼요. 뭐 생산직이라든지 뭐 등등. 그러니까 적합한 글씨가 있죠. 운동 선수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내심이 탁월하게 강한데 가로선이 굉장히 깁니다. 운동 선수들은. 근데 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의 글씨는 달라요. 야구 선수의 글씨는 호쾌하고 좀 큰 편이고요. 골프 선수의 글씨는 정밀하고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골프 선수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야구 선수는 3번에 한 번만 안타를 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안타거든. 그러니까 안타를 쳐야 되는 사람과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사람의 그 달라요. 직업으로 다릅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적합한 글씨는 어떤 글씨일까요? 우상향 글씨. 우상향. 근데 우상향의 글씨를 쓰시는 건 좋은데 요즘 우상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우상향이면 허황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본인이 너무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냉정한 판단이 안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글씨가 우상향이거나 직선을 유지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또는 우상향 중에 가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론가예요. 평론가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비판적인 시각이 네네네.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성. 근데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가 어떤 거 정말 모르는데 그게 만일에 긍정적인 사고만 해 성공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냉정한 판단이 냉정해야죠.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 너무 내가 사는 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네. 팔지를 못하지. 피해가 많아지겠죠. 냉철한 사람의 글씨 특징은 뭐였죠? 아까? 냉정한 네. 냉철한 사람의 글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글씨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 일단 너무 크면 안 되면 너무 크면 안 되고 규칙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형보다 약간 올라가는 정도 상관없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글씨가 좀 그 글씨 간의 그 글자 간의 간격이 좀 좁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 간의 간격이 좀 좁다.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넓어지면. 그러니까 너무 좁아지면 자의식이 너무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합돼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로서는 정프로가 제격이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럴 것 있죠. 같은데 네. 공부만 하면 돼요 이제. 맞아. 김프로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주식 투자 맞나? 김프로님은 제가 보기엔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성들의 글씨체는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데 일부러 아마 예쁜 글씨체로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신 것들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것도 구별이 잘 되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글씨를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글씨가 그 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로만 보면 여성의 글씨가 좀 더 동그랗고 네네네. 좀 더 예쁘고 예쁘고. 규칙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강요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확실히 현상은 그런데 네. 좀 더 그렇죠. 예쁘고 글씨가 좀 가지런하고 단정하죠. 근데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그 현실에 잘 적응을 하고 뭐 모나지 않고 잘 살겠죠. 예. 변호사님의 필적을 이렇게 보실 때 스스로. 아, 내 성격하고 맞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근데 저는 글씨 연습을 계속 합니다. 좋은 성격으로 바뀌려고? 제가 이제 글씨 연구를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처음엔 제가 글씨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그 사람들 저보고 사주 볼 줄 아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본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주와 글씨의 차이는 사주는 못 바꾸고 글씨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씨를 바꿔서 성격 내면을 바꾸는 게 서예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2000년 넘게 글씨 연습을 통해서 내면을 바꾸는 시도를 해왔고 그게 사실 정착이 됐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건데 글씨를 바꾸면 성격이 바뀝니다. 네네네. 그게 이건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주로 교육대학 아니면 서예학과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글씨 연습을 하면 내면이 바뀐다는 논문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도 명백한 겁니다. 미음자 잘 다더라. 여기서 돈이 돈이 된다고 줄줄줄 하니까. 줄. 미음자 닫으시고요. 돈이 안 그거 좀 크게 좀 큼직큼직 쓰고. 키에 쓰실 때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한번 쓰시고 네. 뭔가 인내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좌우로 늘려보고 네, 이 마무리가 길게 끝이 좀 난 그런 것 같다 싶으면 아래 위로 좀 늘려보시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보통 이제 제가 전에 유튜브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 유튜브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최근에 몇 분이 단 거 중에 하루에 글씨 연습을 9시간, 10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놀라운데 제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소득이 30% 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글씨 연습을 통해서 내면을 바꾸는 그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제 요새 주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글씨로 뭔가를 더 분석하고 연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신 일을 더 많이 하시겠군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거 글씨 연습이 좋은 게요. 검증이 된 방법이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네. 어릴 때 연습한 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성경을 크게 읽기, 또 하나는 글씨 따라 쓰기. 근데 글씨 따라 쓴 게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의 글씨를 따라 썼다 그래요. 링컨의 글씨가 둘의 글씨가 되게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를 따라 쓰면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과 글씨 오늘 이병철 계속 회장님을 다운로드 받겠구나. 계속 따라 쓰자. 이거 따라 쓰시면 좋습니다. 그 진짜로 바뀌어요. 주로 볼펜으로 연습하세요? 그 플러스 펜 같은 거 있잖아요. 유성펜. 유성펜, 잉크 나오는 거. 예, 그런 걸로 합니다. 저는 필기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스타일이라.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로 쓰면 됩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글씨가 변하더라고요. 글씨가 약간 달리 보일 달리 수 있죠. 보여요. 그리고 네. 이제 자기가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이럴 때 좀 아무래도 글이 날려치고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나는 글씨체가 2개다, 난 3개다. 저는 좀 그-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어떤 게 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른데 특징은 똑같은 거군요. 예, 특징은 같아요. 개인이 그냥 느끼기에 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리 보일 수는 있죠. 빨리 쓰거나 그러면 하지만 특징은 거의 똑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안 변해요. 나는 못 씁니다. 그게 글씨가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바뀌냐면 뇌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에 못이 박히거나 그 뇌가 뭔가 그럴 때만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면 바뀌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사람의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서양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0분에서 6주 정도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한 4주 6주면 바뀌고요. 좀 더 많이 하면 한 달 정도는 바뀌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시간씩 하면 한 6개월이 바뀐다고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설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크게 저 손해 날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호사님? 진짜 사실 지금 저희 3명은 그냥 공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네.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아까 저희가 쓴 그 글자 그 정도면 되시죠? 예. 네, 그 정도만 해서 딱 20분만 저희가 받아서 전달해드리고 한번 좀 필적 감정 좀 필적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하겠습니다. 20분. 예. 근데 하실 때 이제 그 글 쓰시고요. 마지막에 성함을 가급적 써주세요. 네. 왜냐하면 글씨 그 자기 이름이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보통 수만 번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안 쓰지만 예, 그래서 이름에 제일 정확한 필적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인감 대신에 그 사인을 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필적 감정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렇구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예, 예,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아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 해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부족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거를 좀 바꾸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성남지청 지청장까지 변호사님이세요. 제일 충격적인데 3% TV 시작한 다음에 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세요. 자, 오늘은 필적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러네요. 한번 여러분 들어봤고요. 머지않아 한번 다시 모셔서 그때는 제 바뀐 글씨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더킴 로펌의 대표 변호사시죠. 구본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도 써봤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이 친구 성격을 아니까. 이 친구 진짜 궁금해.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가장 각져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고 조금 정확한 걸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면 근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면이 좀 더 강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의 완성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는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조금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세요? 예, 우울할 때 있습니다.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 각이 좀 저희. 근데 절약하고 뭐 이런 것도 뛰어나세요. 그러세요? 네. 거의 안 쓰죠. 돈 안 쓰실 것 같아요. 잘 안 씁니다.
돈은 진짜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모여요. 아, 그래요? 네, 돈은 많이 딱 모이는데 마무리 미음이 그러네요. 네,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근데 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은 모이는데 각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기 빈틈이 많어. 여기 줄줄 새. 큰일입니다. 좀 더 닫으세요. 근데